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마무리 수험 중에 여념이 없겠죠? 자, 원래 시험에서 합격을 건성하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모의고사 해설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하는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니까 꼭 이 단원들에 대한 문제만큼은 꼭 정리하시고 답이 3번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3번이 되는지 그리고 왜 틀렸는지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죠. 자, 1번 갑니다. 자, 제1조 목적은 지금 6, 7년 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1조 6, 이 목적만큼은 시험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준비하시고 설사 들어오지 않더라도 명색이 이 법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제1조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번 관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을 찾으시오. 자, 적어놨습니다. 제1조 목적은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확하게 체크하되 이를 개공사 이런 식의 주의하셔야 됩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 제고가 되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1번에 있는 내용 갈로 익힌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고 이 중개업을 중개업무 이렇게나 또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국민의 재산권 보호 또는 소유권 보호에 기한다 등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1번 정리합니다. 2번 내려갈까요? 중개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3번이죠. 중개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공사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하면 X죠. 여러분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사고가 나니까 개공사가 받았던 수수료 돌려줄게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관련되는 판례 틀리는 것 3번 정리합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은 잘 정리가 됐겠죠. 특히 1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법인이 할 수 있는 14조 겸업 업무지 중개업은 아니죠. 1번 지문도 잘 보셔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기 동그라미 2번 중개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업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4번 개공사가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이 미칠 걸까요?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사무소 2개를 갖추면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여기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5번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대한 알선도 중개의 대상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었죠. 틀리는 것 3번. 자, 3번 내려갑니다.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답이 1번이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우리는 이를 분양권 이렇게 부르죠. 1번이 답이라면 자, 2번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X 토지의 정착물이 대표적인 게 토지입니다. 가능하죠. 3. 등기된 판매권은 중개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X 해당됩니다. 자, 이때 환매와 환매권이라는 문제가 들어오는데 갑으로부터 을로 집을 팝니다. 파는 것을 매매라 하죠.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지금 팔지만 1년 뒤에 되사겠다. 되사겠다를 환매라 부르고 환매 특약부 매매가 일어나는데 자, 환매는 주고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중개 대상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환매가 등기가 되면 환매권은 누구에게라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중개의 대상이 됩니다. 자, 어떤 데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하니까 정신없죠. 그래서 탐조롭게 갑니다. 지금부터는 환매하면 X, 환매권은 중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행위는 중개사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
X죠. 분양하는 행위는 분양행위에 해당되지 중개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 중개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X 중개는 사실행위.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진행하는데 자, 1인 중개를 왜 하지요? 두 사람이 계약을 하려고 하잖아. 그죠?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고 중개 자체는 무슨 행위? 사실행위. 이렇게 구분해서 한 번은 법률행위, 한 번은 사실행위를 구분하는데 사실행위라 하는 것은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면 개공사가 이 물건을 잘 확인해서 매수자에게 설명을 해야지 사든지 말든지 하겠죠.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행위, 중개는 사실행위. 중개를 왜 하지요? 계약을 하려고 하잖아. 그죠?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반대로 적었죠. 틀리는 것 1번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4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이 4번이죠. 자, 법정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었고, 자, 우리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죠? 토, 건, 입, 광, 공이라는 5가지 물건이 있는데 토지, 건물은 법률로서 규정이 되어 있고 입, 광, 공은 시행령, 시행령을 다른 표현으로는 대통령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라면 틀린 것 수정할까요? 1번 상속받은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되지만 유치권이 설정된 성립된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X 성립된 것을 양도할 수는 있죠. 그래서 X입니다. 유치권의 양도는 가능하니까.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런 물건을 중개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중개업을 하면 처벌받죠. 그래서 이런 지문 조심하셔야 돼요. 법정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는 있다고요. 중개업을 하면 안 되지. 3번 모든 토지와 건물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된다. X입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은 중개할 수가 없죠. 학교 건물, 청와대, 특수궁 이런 것들은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번 이 법상 법정 중개대상물은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가 같다. 그래서 이 법상의 민법상 법정 중개대상물 토, 건, 입, 광, 공은 민법에서의 부동산은 토, 건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민법상의 개념과는 다르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갑니다. 5번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3번인데 자, 등록관청은 사무소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5. 그래서 등록사항도 전산 처리하겠다라는 조문이죠. 자, 답이 3번이라면 틀린 것을 수정합니다. 1번 등록 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 개공사로 취급된다. X입니다. 일단 등록은 됐다 그랬잖아. 그죠? 무등록자는 아닙니다. 2번 개공사가 등록 신청 후 등록 처분 전에 중개업을 하더라도 무등록을 중개를 영위한 자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역시 O죠. 자, 등록 신청 후 등록 처분 전에 중개업을 하면 당연히 무등록업자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법인인 개공사의 대표자가 사망하면 등록은 실효된다. 주의하셔야 돼요.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면 더 이상 일을 못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면 대표이사를 교체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리는 지문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변호사도 별도의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해야 한다. X입니다. 자, 변호사 별도의 사무소를 등록하지 않아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X죠. 반드시 사무소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자격도 취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이렇게 갑니다. 6번 공인중개사법상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의 결격 사유가 적용되는 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한번 등록이 취소가 되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4개가 있으니까 시험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 지문도 돌았지만 자,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하는데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것. 첫째, 사망. 여러분, 사망해서 취소된 자를 3년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같은 표현이 해산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로 취소된 자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되니까. 네 번째가 등록 기준 미달인데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취소된 자는 기준만 채우면 일할 수 있지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이 4가지를 빼고 찾아라. 지금 이런 문제였죠. 그래서 답이 3번. 병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어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런 식으로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취소되면 3년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1번은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옆에다가 결격 사유. 결격 사유는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요. 2번 어른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이전하여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게 등록 기준이 미달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무소만 갖추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번 정중개법인은 해산하여 이를 등록이 취소. 해산한 자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문은 폐업 신고 후 1년이 경과된 뒤 재등록하였다가 폐업 전 등록증 양도 대여건으로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었다. 여러분 폐업을 하고 1년 뒤에 다시 돌았대. 그럼 1년 동안 중개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 한번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야 되니까 이제 얼마만 남았다? 2년만 지나면 되니까 3년이 적용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적용되는 자 3번인데 이 6번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지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겨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7번 넘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답이 5번이죠. 자,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무소 확보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다. 당연하죠. 사무소 확보 서류는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자, 옳은 게 5번이라면 틀린 거 수정할까요?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는 종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사무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X. 우리는 끼리끼리도 가능하고 안끼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2번 등록관청을 달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 공동사무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X라니까요. 같이 공인중개사와 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가능한데 등록관청이 다르더라도 할 수 있죠. 동대문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강남에 있는 부칙 6조가 야 우리 서초로 가서 하자. 이렇게 등록관청이 다른 자도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3번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업무보정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서류가 아니다. X. 반드시 제출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분사무소는 등록이 돼 있는 자니까 업무 보정부터 설정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합니다. 4. 개공사가 중개사무소를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 서류가 아니다. X죠. 강남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강남의 삼성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관할구역 내에서 가더라도 거기 삼성동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 당연히 돌아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으니까 옳은 것은 5번. 이 사무소 관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8번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현실적이니까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틀리는 것 많이 했습니다. 답이 2번에 있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신고서에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에 제출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무소 이전은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다. 그래서 틀린 것 2번. 자, 상대적으로 나머지 지문들은 맞으니까 익혀주셔야 됩니다. 9번 넘어갈까요? 개공사 등의 업무 범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게 5번 들어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는 중개법인이 분양 대행할 수 없다. X. 자, 우리가 분양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과 상가를 분양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니까 분양신고 대상이 되죠. 여기 옆에다가 토지 분양 X 표시합니다. 주택과 상가만 가능함으로써 토지를 분양한다면 틀린다. 그건 체크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럼 틀린 게 5번. 나머지 지문들은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3번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신청 대리 업무는 누구와 누구만 할 수 있다.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으니까 부칙 6조가 경매 업무를 못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자, 틀리는 것 5번. 10번 내려갑니다. 개공사가 고용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타당한 것은 답이 2번이고 연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개공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지는 민사적 책임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가 책임지듯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공사도 함께 책임을 지니까 이를 부진정 연대 채무 같이 책임지는 조건이다. 그런 텐지죠. 자, 타당한 게 2번 이렇게 돌았으면 틀린 거 수정할까요? 1. 개공사는 고용인이 하게 되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행위 X죠. 업무상 행위만 책임을 집니다. 3번 개공사는 소공사 또는 중개보증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일 또는 고용 종료일로부터 며칠 내로 신고합니까? 10일 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또 X. 4.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사의 책임은 과실 책임을 의미한다. X입니다. 엄마는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니까 개공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5번 공인중개사법상 고용인은 모두 인장 등록 의무가 있다. X죠. 자, 고용인 하면 자동으로 중개보증원이 포함되는데 중개보증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타당한 것 2번. 11번 넘어갑니다. 자, 개공사 및 소공사에 대한 인장 등록으로서 틀리는 것은 아주 양은 많게 돌았지만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에 규정된 개공사, 소공사는 가족관계등록법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으로서 가로, 세로 얼마? 7mm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니까 지문은 길게 써도 자, 뭐라고요?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지 10mm 틀렸죠. 출제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틀린 것 3번 정리하시면 1, 2, 4, 5 정상적으로 돼 있고 특히 2번 지문이 또 중요합니다.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면 며칠 내로? 7일 내로 변경 등록하는 것. 숫자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5번 지문도 중요하나요? 법인인 개공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규정에 규정된 개공사 및 소공사는 인장 등록은 별지 서식인 밑줄 하나 끌까요?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양식을 제출합니다. 법인은 인감 증명을 떼서 등록하는 게 인장 등록이고 개인들은 뭐 한다고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딱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정답은 3번. 7에서 30mm니까 숫자 문제를 익히시면 되고 12번 휴업 폐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4번이죠. 개공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당연하죠. 휴업은 얼마? 3개월 초과했을 때부터 휴업 신고를 하니까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3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으니까 당연히 다시 할 때는 재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옳은 것이 4번이라면 수정해 볼까요? 1번. 개공사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틀린다니까요.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그죠? 3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2번. 개공사가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나 휴업 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이 때문에 X. 휴업할 때도 당연히 등록증은 첨부해서 신고합니다. 3번.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도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고용인들은 휴업 이런 게 개념이 없죠. 휴업이나 폐업은 누구에게만 적용한다? 개공사 사장님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5번.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5일 전까지 때문에 또 X예요. 항상 휴업과 폐업에 관련되는 것은 미리 신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5일 전 이런 거 들을 때 유념하셔야 돼요. 13번 넘어갑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 1번 들어옵니까?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의 동그라미 얼마짜리입니까? 500만 원짜리가 들어죠. 자, 그냥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지만 없는 물건을 있는 척하고 하는 광고를 부당한 표시라고,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짜리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틀린 게 1번으로 돌았으니까 2, 3, 4, 5 잘 정리되었고 특히 5번 지문도 신설되돌았죠. 개공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도 익히셔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광고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의식을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는 게 원안이죠. 이렇게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내려갑니다. 다음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기술했습니다. 관란에 들어갈 숫자를 역시 바르게 적어 놓으시오. 우리 중개사법에서 숫자 나오는 문제를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이거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중개법 쌤 전화번호가 230 해서 전화를 기억하는데, 자, 같이 가봅시다. 숫자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첫째 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그 다음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얼마? 30명 이상이 가입을 합니다. 또한 정보처리기사 하나, 공인중개사 하나를 확보해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고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것 500국에 230번. 중개법에서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개법쌤 전화번호가 500국에 230번 이렇게 훈련을 시켰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15번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거래계약서에 관련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은 5번이 보입니까? 개공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X인데 여러분 계약서에 관련되는 문제는 지금과 같이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는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계약서 밑줄 딱 긋고 바로 밑에다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지 1년에 1,000 이거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원래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출발했던 문제입니다. 자, 틀리는 것 5번. 자, 나머지는 정리됐나요? 1번. 개공사가 중개를 완성하고도 거래계약서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그래서 거래계약서 관련되는 건 전부 업무정지예요. 2번도 주의해야 되죠. 자, 소공사가 이번에는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소공사는 뭐 받는다? 자격정지. 정확하게 들었고 3번 방금 5번 정답하고 연결되죠. 개공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것만 들어야 되지 5번에 있는 더하기 1년에 1,000 들어가면 틀려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같은 문제잖아요. 개공사가 거래계약서의 금액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그 거짓으로 기재하는 거나 이중계약서는 같은 말이에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억으로 계약해놓고 8천만 원짜리 하나 더 만드는 걸 거짓기재 또는 이중작성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 5번이고 이 15번 문제는 반드시 출제합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16번 내려갑니다. 자,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1에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한테 훈련은 다 시켰습니다. 확인설명서 양식이 모두 몇 가지다? 4가지가 있죠. 자, 1번 주거용, 2번 비주거용, 3번 토지, 4번 준부동산이라는 확인설명서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들은 1번에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2번 세부 확인사항이 있고 그리고 3번 중개보수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4가지 양식의 공통점 3가지를 잡으시는데, 자, 여기서 기본 확인사항이 자그마치 10개나 됩니다. 그리고 세부 확인사항이 4가지나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 찾으면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세부 확인사항이 다행히 4개니까 이거 4개만 딱 잡으시면 여기서 올라가면 틀리죠. 기본사항이 여기 내려오면 틀리겠죠. 그래서 세부사항은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했고 어떻게 공부한다?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하나 살 때 껍데기만 보고 사는 거 아니죠.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4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어떤 식으로 돌아도 따라간다 그랬죠. 자, 1번 벽면과 도배, 도배의 동그라미. 2번 내외부 시설물, 자, 내외부 할 때 내 동그라미. 3번 환경조건, 환경 동그라미. 5번 실제 권리관계 실 동그라미.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이 아닌 것 답은 몇 번? 4번 비선호 시설 이렇게 찾아가겠죠. 만만치 않은 문제지만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죠. 답은 4번. 17번 내려옵니다. 자, 금지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틀리는 것은 답이 1번에 보이죠.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X예요. 대리인과 정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한 일방 대리 해놓고 X죠. 우리는 쌍방 대리는 금지 행위로 갑니다. 일방 대리 금지 아니죠. 자, 그럼 1번부터 틀렸으니까 답으로 잡고 2번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의 동그라미 합니다.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년에 3천만 원짜리에 해당되는 금지 행위죠. 3번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개공사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니까 거기 취소하거나에 줄 거 놓고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여러분 금지 행위는 나쁜 놈들이 하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취소된다고 들으면 틀려요. 취소하거나 6월에 업무 정지. 5. 4번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으면 개공사에게는 관련 벌칙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로 열고 양벌 규정 이렇게 공부했죠. 5번 중개보수 초과 수수 금지 의무는 강행 규정으로서 초과 부분의 중개보수는 무효이다.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초과 부분이니까 자, 보수가 원래 300만 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500을 받았다고 칩시다. 자, 초과했잖아요.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500에서 300은 정상이고 200만 원이 초과했으니까 초과 부분을 무엇으로 본다? 무효로 한다라는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초과 부분이 무효니까 전부 무효가 아니고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렇게 공부합니다. 틀리는 것 1번 정리했고 중개보수에 관련되는 이 4가지 판례들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18번 내려옵니다. 자,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필요 서류가 아닌 것은 자, 1번 판결문에 의한 화해조서, 마찬가지 2번 판결문 이런 걸 가져가도 되겠죠. 4번 마찬가지 판결문, 5번 손해배상 합의서, 당사자 간의 합의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해당 사항 없는 것 3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가져간다고 2천만 원 손해를 물어주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필요 서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이거나 당사자 합의서가 제출하는 서류죠. 그래서 답은 3번. 19번 내려옵니다. 중개보수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틀리는 것은 자 답이 1번인데 중개보수 청구권은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발생한다. X입니다.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발생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중개계약 시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중개계약 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이 되면 뭐 한다고요? 행사할 수 있다. 틀린 것 1번. 자 2번부터 다 맞죠? 중개보수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3번 판례는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개공사의 보수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5. 이 아파트 팔아주면 수수료 500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 4번 거래계약이 당사자들을 사정으로 누구의 사정으로요?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취소가 되더라도 개공사는 여전히 보수 청구권은 존재합니다. 5번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반드시 어디를 따라갑니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아주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틀리는 것 1번 정리했습니다. 20번 넘어갑니까? 자, 20번은 지문은 길게 돌았지만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임의적인 내용이니까 지금 제시되어 있는 조문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공부용으로 읽으시고 자 타당하지 않는 것 답이 2번인데 왜 틀리는가 하면 개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까지가 이제 큰 조문이죠. 다 잘 가다가 예치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예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 단어는 임의적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조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예치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예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2번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이 단어는 임의적이니까 그 정도만 익히셔도 충분합니다. 조문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됩니다. 21번 내려갑니다. 개공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5번이죠.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 자격증 반납은 언제까지? 처분받은 날로부터 7일 내로. 그렇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옳은 게 5번이라면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1.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에는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 취소, 자격 취소가 있다. X예요. 여러분 행정처분 탁 들어오면 저절로 정지나 취소를 말하는 거예요. 과태료 들어갔기 때문에 X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관청은 이를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X. 국토장관에게 며칠 내로? 5일 내로 보고합니다. X. 3번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X입니다. 여러분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는 더 이상 청문할 필요 없죠.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설 등록 취소를 받은 자 3년 내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X.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 내로 등록을 할 수 없다 해야지 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갈까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22번 갑니다. 벌칙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자 벌칙은 단순 암기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암기가 안 되면 지금 주어져 있는 모의고사에 있는 정도의 문제는 익히셔야 되는데 자 옳은 것은 답이 5번이죠.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니까 1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5. 이 5번 지문도 보기보다 잘 나옵니다. 자, 양도 대여는 1년에 1,000이니까. 자, 나머지는 다 틀리나요? 1.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받고 7일 내로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아니하면 얼마짜리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반납 휴 하면서 100만 원짜리 공부하셨죠. 그래서 틀렸고, 이 등록관청은 개공사 등이 연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였는데 등록관청이 연수교육 실시하는 거 아니죠.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번 개공사가 속속된 소공사가 중개업무에 관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개공사도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다. 그죠? 이 고용인이 징역이나 벌금을 받으면 개공사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과태료를 받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개공사가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하면, 자, 이중 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2천만 원 벌금을 받았다는 무조건 X예요. 1년에 1,000에 해당합니다. 옳은 것은 5번 이렇게 가죠. 자, 23번 잠깐 하고 쉬겠습니다. 23번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4번인데, 자,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몇 개월 내로 공시합니까? 3개월 내로 공시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리는데 이 1개월이 3개월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 3번 정리하시고, 자, 1, 2, 3, 5가 잘 정리되었는데 특히 2번 협회는 일정한 비율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그 말은 자, 사고가 언제 일어날 줄 모르니까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이를 책임준비금이라 부르고, 책임준비금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밑줄 긋습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10%를 가져갑니다. 이 100분의 10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협회 전체 수입의, 그러면 틀려요. 이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중요한 숫자입니다. 당연히 3번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협회에 대해서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이 공제사업을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반드시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하는 것을 찾아내셔야 되죠. 자, 공제사업에 관한 협회 문제였습니다. 틀린 것 4번. 10분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